코로나 발발과 함께 시작된 역대 최저금리가 종결을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같은 4%로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의 지금 누적 상황을 좀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 해서 이제 저희들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소비와 수출 등이 서서히 회복세로 접어든 점이 금리 인상 이유로 꼽힙니다. 관건은 올해 내로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지 여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까지 겹친 상황.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금융 상황은 또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저희들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같은 4.0%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유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높였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세종주재 기자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가 앞으로 추가로 더 오를까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관심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또 그 인상 속도가 얼마나 될지일 겁니다. 올해는 10월과 11월 이렇게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가 남았는데요. 급격한 속도와 폭은 아니겠지만 시장에선 내년 3월인 대통령 선거와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연내 한 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새 정부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점진적 대응을 예상하는데요. 코로나19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경기 방어 차원에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통화당국이 주도한 초저금리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려되는 게 가계빚이 지금 1,800조 원까지 불어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른 건데 빚이 많은 분들은 앞으로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게 될까요? 네, 실제 1년 새 주요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선반영이 된 거지만 그렇다 해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대출을 줄이라고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까지 올랐으니 이제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가계대출의 80% 이상은 변동금리라서 금리가 오르면 고스란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는 3조 1천억 원이 불어나게 됩니다. 한국은행 자료도 있는데요. 개인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이자는 11조 8천억 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5조 2천억 원이 커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이니까 올 들어 늘어난 대출을 반영하면 이자 부담 규모는 더 늘었을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이자만 3조 원씩 더 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 우려도 있겠습니다. 성장에는 악영향 아닐까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려도 아직 완화적 통화정책이다. 경제 주체들이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의 기대처럼 경제 주체들이 이자를 감당하고 또 빚을 줄이면 되는데 만약 그럴 수 없는 한계 상황이거나 또는 소비를 줄여가며 이자 부담을 견디게 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열된 자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단행한 금리 인상이 자칫 저소득층과 한계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이번 금리 인상의 여파로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채무가 자칫 부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기존 대출자들은 모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중에서도 타격이 큰 이들은 다중채무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중 개인 사업자와 가계대출을 동시에 낸 다중채무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 이들 다중채무자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금융권에서 주로 돈을 빌렸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은 한층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이며 전체 카드론 사용자 중 65%도 다중채무자입니다. 그런데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기준 연 13% 안팎으로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의 3배에서 4배에 이릅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카드론 한도 조익에 나서는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까지 겹칠 경우 다중채무자의 돈줄이 끊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1%포인트까지 상승할 경우 연체율은 최대 4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거 금리 상승 시기를 분석했을 때 이 기간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연체율은 6.4%에서 8.4%로 2.0%포인트나 상승한 바 있습니다. 늘어난 이자 부담에 다중채무자의 연체가 늘어나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 돌려막기마저 막힐 경우 불법 사금융에 몰리거나 파산하는 취약계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올렸을 때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 등 정부가 정책 대응에 시급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자를 더 많이 갚아야 되고요. 다중채무자는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우리 카드론 쪽은 금방 갚아야 되는 거라서 단기 채무가 많고요. 금리 올라가면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고 미시 정책 같은 걸 좀 도입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다중채무자들이 폭증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움츠러든 한국 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기초 체력이 바닥난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번 금리 인상이 또 다른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끝이 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뷰티샵을 개업한 정선미 씨는 기준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테리어와 미용기기, 자재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로 끌어다 쓴 돈은 1억여 원.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금리가 치솟게 되면 당장 이자로 나가는 돈만 월 1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소식 듣고 좀 너무 걱정돼가지고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은행 대출 이자도 곧 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고정비로만 한 달에 거의 한 1,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은행 대출 이자까지 늘게 됐을 때 부담이 너무 커져서 문제는 정 씨처럼 대출로 사업을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타격을 회복할 새도 없이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겹치면서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대출을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상황. 영업 제한의 대출 절벽, 금리 인상 3중고가 겹치며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계속해서 조현석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은행이 금리 정상화에 나선 건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가계대출이 왜 늘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한 수요도 크지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 또 가계 운영자금 등 불필요한 자금 수요도 많습니다. 또 금리가 올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이 큰 투자 수요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자산 가격은 떨어지는 게 이론상 맞는데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됩니다. 실제 과거 금리 인상 시기에도 집값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보면 1차 금리 인상기라고 할 수 있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금리가 1.75%포인트 오르는 동안 집값은 14.2% 올랐고 2차와 3차 금리 인상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리 정책만으로 집값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상을 들어봤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1,8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동산 호황은 이른바 영끌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매로 이어졌고 가계부채를 키운 측면이 큽니다. 그럼 금리 인상이 널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현실화돼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미지수란 지적입니다. 0.25%의 단 한 차례 금리 인상만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개인대출의 수준에서는 대출액 자체가 몇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결과는 매월 부담하는 이자액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 그칩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주택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 1월에서 7월까지 매달 1% 넘게 상승했는데 7개월 연속 상승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세 수급 불안이나 대선 과정에서의 추가 상승 우려 때문에 계속 추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인상 정도로 투자 구매 심리가 단번에 꺾여서 가격 하향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렵죠. 여기에 앞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한한 데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M1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금융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금융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행된 금리 인상이 되레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로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두고 첫 발을 뗀 것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인상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들을 들어봤는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지금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엇박자 논란입니다. 한국은행은 유동성을 줄이고 막상 재정당국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 초슈퍼 예산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엇박자 문제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회수에 나섰는데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8%대 늘린 600조 원대로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긴급 회동을 하면서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은 상호 보완해서 운영하는 거라며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쪽에선 돈을 죄면서 한쪽에선 돈을 풀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엇박자 논란은 앞으로 좀 커질 전망입니다. 네, 조현석 기자와는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동성 축소가 추가로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의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 직후 한 차례 출렁인 코스피. 이날 반등에 성공한 듯하더니 오후내 낙폭을 키워 결국 전거래일보다 0.58% 하락한 3,128.5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0.26% 상승해 1,020선을 되찾았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실적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상 가능한 금리 인상 사이클로 보여지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유동성 긴축과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높으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존하는 업종 위주로 포트폴리오 변화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밸류에이션과 실적 매력이 뒷받침되는 반도체와 IT, 자동차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시장 금리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대단히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비정상의 정상화 관점에서 통화 정책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경기 민감주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그런 성장주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이커머스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이. 오는 27일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만큼 이번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 어떤 힌트를 내놓을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산업계는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항공 같은 서비스업은 물론 자동차 판매에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이는데 경제단체들은 통화 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은 관광과 레저, 항공 등 서비스업입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가 또다시 얼어붙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칠 거란 예상에서입니다. 실제로 관광 레저업의 경우 지난 1년 새 차입금이 51%나 늘면서 차입금 의존도가 8.4%포인트가량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거진 유동성 위기를 빚내서 근근히 버티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더 커질 거란 얘기입니다. 부채 비중이 높은 항공업 또한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부실이 더 심해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산업이 지금 현재 완전히 코로나 이전 상태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대면 서비스 같은 서비스 산업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그리고 차입금 확대 이런 걸 통해 서바이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금리 인상이 큰 부담으로 다시 와닿을 가능성이.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은 고가의 가전이나 자동차 판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할부 판매가 대부분인 만큼 행여 판매 부진으로 하반기 실적이 나빠질까 우려됩니다. 금리 영향권에서 다소 멀어 보이는 반도체나 철강 같은 수출 업종들은 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원화 강세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에 따른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통화 당국을 향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키우면서 결국 은행 부실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기업 2,520곳 가운데 40%는 한 해 번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로 이는 33% 수준이었던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